자,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문장이네요. 잘 알아두세요. 기소불욕을 물시 어인하라. 자, 이 물자는 늘 금지사,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어인 뒤에 사람이 나올 때는 주로 애계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해석해보면 기소, 이 기자는 1인칭이죠. 나. 그러면 이는 몇 인칭이겠어요? 3인칭 다른 사람이겠죠. 내가. 소불욕. 자, 불욕이 소를 꾸며주네요. 내가 불욕하는 바, 그러니까 불욕이란 거, 이 욕은 하고자 하다니까 하고자 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겠죠. 직역하면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이죠. 기가 나오면 이는 항상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칭 타임. 다른 사람에게 물시, 베풀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죠. 결국은 내가 싫어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서 뭐 물건 사오고 이런 심부름하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동생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알아라 이런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 자기만 좋다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별로 어렵지 않네요. 남녀 연소자. 이럴 때 소자는 적자 소자가 아니고 당연히 무슨 소자가 될까요? 젊다 소자가 되겠죠. 젊다, 어리다. 그래서 연소자, 입장가 이런 말 쓰죠. 연소자. 연이란 거는 이럴 때 연자는 흔히 여러분 연 외울 때 해라고만 외웠을 텐데 해라는 뜻도 있지만 나이라는 뜻도 있어요. 연령. 그래서 연소자, 나이가 어리다, 어린 사람이죠. 남녀 연소자가 개착신의라. 착자는 여기서는 입다 착자네요. 옷을 입다. 그래서 남녀 연소자,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보다는 연소는 좀 젊은이, 어린아이들이 모두 새 옷을 입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아, 수. 자, 이 숫자는 좀 어려운데요. 모름지기라는 말이 좀 어렵죠. 모름지기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이 숫자는 반드시 필자하고 의미가 비슷하다고 알아두면 돼요. 남자아이는 수, 모름지기, 독, 읽는다, 오거서. 이 거자를 두 가지 알아둡시다. 1번, 금방 거라고 읽은 거는 수레. 요새는 수레를 많이 볼 수 없죠. 차죠. 그래서 자동차 할 때 차는 차자예요. 여기서는 수레거. 그러니까 오거서란 5 수레에 담긴 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자는 5 수레에 담긴 책, 많은 책을 모름지기 읽어야 된다. 남자는 모름지기 5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독서를 많이 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요. 남아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라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읽은 책이 평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제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서점가에서 보면은 그 아동 서적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창작 문학이라든지 아동 문학은 아주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잘 팔리는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오면서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점이 많겠지만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좋은 책을 읽어야 되죠. 좋은 책을 읽어야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라. 이거 여러분들 왜 가을에 풍악놀이 할 때 그 깃대 들고 써 있는 거 한자가 바로 이거예요. 농자. 농자는 농사질 농자죠. 농자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 농자. 그러니까 그건 농부가 되겠죠. 농자는
천하의 대본. 천하의, 그래서 이 지가 대본, 큰 근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라는 것이 그만큼 모든 것에 우위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농부들이 열심히 우리 땅에서 나온 음식을 재배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부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수입해 먹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농산물은 반드시 그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토불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세요. 신토불이 무슨 말이냐면,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태어난 땅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지만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자 이럴 때 신토불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라. 야자는 뭐 그동안 여러 번 설명했죠. 뭐이다. 이런 건 굳이 문장에서 없어도 해석에는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문장, 다오미자는 시오적이니라. 이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네요. 오미, 1인칭 대명사죠. 내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 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은 내 장점이죠. 늘 나를 칭찬만 해주는 사람은, 그때도 설명했죠. 언젠가는 나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욕을 하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오적, 이 적자는 도둑적, 해치다적. 그러니까 나의 장점만 얘기하는 자는 나의 도적이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십자는 여기서는 이다로 하세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얘기죠.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문장이 있었죠? 도오과자, 나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시오산이라.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일깨워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를 아끼는 사람, 나를 크게 되게 해준다. 그래서 오사, 내 스승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 문장, 독서에 관련되는 건데요.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집중이 있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유삼도하니, 도자는 이르다 도자예요. 여기서는 집중을 의미하는 거죠. 독서유삼도하니 심도, 안도, 후도라. 삼도지 중에 심도, 최급. 최자는 가장 최급할 급자. 해석되네요. 독서,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집중됨이 있어요. 책을 읽는 데는 삼도, 세 가지 집중됨이 있으니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심도, 마음의 집중. 마음 딴 데 두고 책 읽으면 똑같은 줄 계속 읽게 되죠. 그거는 심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심도가 되고, 두 번째 안도, 눈의 집중. 눈으로 계속 책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전부 책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지금은 그냥 눈으로 읽지만, 그래서 구도란 입의 집중이란 말은 소리내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심도, 안도, 눈 안자, 구도. 삼도지중에 이 세 가지 집중 가운데, 삼도지중 이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음의 집중이 최급, 가장 급하다. 여기 급자는 급하다지만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중요하다. 삼도지중에 심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할 때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어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늘 집중하는 그런 자세, 특히 정신 집중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또 독서에 관련되는 거네요. 독서 지시엔 일기심지하여 물사난리어라. 어렵다 난, 마지막 이 려자는 생각 려자예요. 생각 사자와 같은 말이에요.
사려가 깊다 할 때 이자 쓰죠. 자, 독서할 땐 이 말이에요. 책을 읽을 땐 일기심지. 자, 심지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죠. 그 의지를 일해라. 그래서 일이라는 건 여기서는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동사로 어떻게 할까요? 그 심지를 아주 한결같이 하여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로 한결같이 하여서 물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뭐를? 아까 선생님이 이건 난이라고 읽었는데 잡이네요. 섞일잡. 잡려는 이 말과 같은 말이네요. 잡념. 쓸데없는 생각을 잡념이라고 그러죠. 자, 염자는 이 염자도 생각염자예요. 자, 나왔으니까 적어봅시다. 잡념. 자, 섞일 잡자. 잡념 버려라 이럴 때. 공부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잡념이죠. 생각염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해석할게요. 독서를 할 땐 심지,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잡려. 쓸데없는 생각이죠. 쓸데없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잡념을 버려라.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을 집중해라. 그래서 아까 3도 중에 심도와 같은 이것과 똑같네요. 결국은 심도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쉽네요. 동거. 겨울이 가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동속의 4월 8일은 통국이 연등 위.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언제나 음이 3가지로 읽혀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1번 악으로 읽는데요. 악으로 읽을 때는 주로 의미가 풍류. 그래서 어떤 음악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째 락으로 읽을 때는 뭐 즐기다 또는 즐겁다. 그 다음에 3번째 요로 읽는데요. 요는 좋아하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걸 요산 요수라고 해요. 자, 동속 이런 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많이 일컬어요. 그래서 뭐 해동가요라든지 뭐 동이전 뭐 이럴 때는 다 풍속, 우리나라 풍속의 동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를 해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풍속에 이 4월 8일은 4월 초8일을 말하네요. 그 석가탄신일이죠. 지금 이날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고 있죠. 4월 초8일. 초8일은 통국. 통은 통하다 통이니까 온 나라가 이 말이겠죠. 통국이 연등. 이 4월 초8일에 연등 행사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등에 불 켜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죠. 연등 행렬은 뭐 관광객도 많이 볼 정도로 아주 굉장히 거창한 그런 어떤 의식이죠. 그 우리나라 풍속의 4월 초8일은 온 나라가 연등을 해서 위락하였다, 즐겼다. 여기서 락자는 즐기다. 하나의 그 풍속으로서. 지금 이때는 그냥 온 나라가 다 그냥 같이 했지만 요새는 그 불교적인 그래서 불교 신자만이 하는 조금 축소화된 거죠. 그 다음 문장 막대지화는 기여 수유지 불인이라. 자, 이 막이라는 거 의미 확실히 알아주고요. 수유는 낱말로 그냥 알아두세요.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해요. 순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짧은 시간. 막대지화. 막대지가 뒤에 제암화를 꾸며주는 거네요. 막대라는 거는 가장 큰 재앙 이 말이에요. 막대 뭐 후에 막심하다 이거 아주 매우 심하다. 막강하다, 매우 강하다. 그런 것처럼 막대는 매우 크다. 막대한 재앙.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은 기라는 거는 일어나는 거죠. 어조사 어자는 뭐뭐에서. 순간의 불인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순간의 불인, 인자는 참다 인자, 앞에 불은 아니다 불이니까 순간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좀 지나친 애지만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봐요. 그럼 평생 감옥에서 그 죄인으로서 속죄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수유지 불인이란 순간 참지 못한, 그 다음에 그 어떤 울분 이런 거죠. 연결시키면 가장 큰 재앙은 수유지 불인에서 생긴다. 그 잠깐 동안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참아라죠. 그래서 참을인자를 마음속에 세자를 품으면, 석자를 품으면 살인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어떤 분노를 참아내야 된다 이거죠. 수유지 불인. 순간의 그 불인, 참지 못하는 데서 큰 재앙은 생긴다는 얘기죠. 참아라. 그 다음에 만월신명. 만월은 알죠. 꽉 찬 달이니까 보름달이죠. 심은 명을 꾸며주네요. 매우. 원래는 심하다 심자인데 여기서는 매우 심자. 그래서 보름달이 매우 밝다. 그래서 만이 월을 꾸며주고 심이 명을 꾸며주는 그런 주술 어떤 수식 구조네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